오리온 회장가의 외손녀 이서연 양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으로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증여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분과 합산하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로 보면 이서연 양이 종가 기준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을 빼면 약 6억 3천만 원이 가세표준이 되고 계산되는 증여세는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 8월 13일이죠. 다트에 눈길을 끄는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외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내용인데요. 회사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공시를 통해 오리온과의 상속 증여세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특별히 세무 전문 회계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정환 이사님, 더벨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법인 청인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조정환 회계사입니다. 담철곤 회장은 지난 8월 13일 외손녀 이서연 양에게 오리온 주식 6,000주를 증여했습니다. 공시일 종가로 따지면 약 6억 5천만 원 규모인데요. 사전 증여를 해도 상속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가액은 단순히 그날 종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각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에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에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3일이 평가 기준일이라면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그리고 8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야 하는 겁니다. 향후 2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최종 증여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한도 중요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 원 등으로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리온 회장가의 외손녀 이서연 양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으로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증여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분과 합산하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로 보면 이서연 양이 종가 기준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을 빼면 약 6억 3천만 원이 가세표준이 되고 계산되는 증여세는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만 2세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준다면 그 아이가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할지가 좀 궁금해진데요. 아무도 아이가 직접 세금을 낼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자면 일단 증여받은 주식을 일부 팔거나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연부연납제도 같은 거 가능할까요? 이제 만 2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액이 한 2천만 원 넘으면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고요. 말씀하신 방법들 모두 가능하고 특히 연부연납 제도는 중요한 납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고 지금 최대 15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업을 물려주는 분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이 15년까지 늘었다면 이재용 회장이 만약 지금 혜택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연부연납제도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약 3.1%의 이자율이 적용하고 있어서 장기간 연부연납을 선택할 경우에 이자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증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가 흐름을 고려한 절세 전략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증여 규모가 크지 않고 증여 대상이 만 2세에 불과한 외손녀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 설명대로 개인적인 사안의 가능성이 큽니다. 외손녀에게 소수 지분 주는 것도 이제 세금이 억 단위가 나오는데 그룹 후계자에게 지분을 물려주면 아마 상증세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후계자로 거론되는 아들 담선 전무의 지분율은 아직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담 전무에게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할지가 오리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담 전무가 보유한 지분을 보면 오리온은 약 1.23%, 지주회사 오리온 홀딩스는 1.22%로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부모인 이화경 부회장과 담철곤 회장은 오리온의 경우 각각 4.08%, 0.45%, 오리온 홀딩스는 각각 32.63%, 28.73%를 갖고 있습니다. 합치면 61%가 넘는 지분이 부모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오리온 그룹의 최대 승계 관건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세금 이슈일 것 같은데 뭔가
더 예상 가능한 전략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점 증여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장 주식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평균 가액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오너 일가들이 팬데믹이나 경기 침체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기에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같은 주식수라도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타이밍 조절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확대가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받아 세금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오리온과 오리온 홀딩스의 배당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오리온 배당은 약 237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98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역시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약 231억 원에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약 48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오리온은 약 36%, 오리온 홀딩스는 약 16% 수준입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오리온은 대체로 20에서 30%를 유지하지만 오리온 홀딩스는 140%에서 많게는 290%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즉 순이익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 증여 같은 방법 쓸 수 있지 않나요? 한 번에 많은 지분 넘기면 이제 과세 표준이 커지고 세율이 올라가니까요.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선은 증여세 경우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 금액들을 여러 해에 나눠서 주면은 매번 과세 표준이 낮아져 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지만 10년에 걸쳐 매년 100억 원씩 증여하면 누진 세율 구조 덕분에 총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현재 지분율이 낮은 담선 전무의 경우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오리온 그룹의 승계 구도 핵심은 이제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담선 전무에게 지분을 넘길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증세는 이제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와 미래를 좌우하는 이제 결정적인 변수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외손녀 증여는 이제 단순한 가족 간의 거래라기보다는 오리온이 안고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승계 고민을 드러내는 하나의 신호로 이제 보입니다. 앞으로 오리온의 지배 구조 변화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